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본회의 의사 일정에 12월 27일, 12월 30일 안건 심의를 추가하고 1월 2일과 1월 3일의 대정부 질문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에 박성준 위원 등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작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용기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전용기 의원님, 네. 하나, 둘. 네, 경기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대통령 등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해왔기 때문에 비화폰 및 비화폰 서버의 압수수색의 진실을 밝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김봉식 전 서울처장 같은 경우에는 비화폰 실물을 경호처에 반납했다는 이유로 확보하지 못해서 국수보지 지난 17, 18일 비화폰 서버들을 관리하는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경호처 측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45년 만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기상계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알량한 형사소송법 규정 뒤에 숨어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증인을 신청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국회 직원감정법에 따라 자료제출의 예외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해당 내용이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비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고발 조치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서 또 처장은 참석하지 않고 차장을 대리 출석시킬 상황도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시고 반드시 박종준 경호처장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비엄상 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을 대통령실을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네, 우리가 증인 의결을 했는데 지금 12월 30일 운영위에 증인들이 참석해서 현안 질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간행을 뛰어넘는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반드시 출석을 해서 여러 현안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기대합니다. 만약 이날 불출석하거나 또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최대한 고발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대통령 비서실에도 약 22명 정도 증인이 의결이 되었는데요. 반드시 증인으로 참석해서 국민들 앞에서 그날 있었던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있었던 계엄과 관련된 불법성, 위헌성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서 명백하게 증언하고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날 오지 않는다 하면 그러면 역시 우리 국회가 엄중하게 대처하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의장님이 요청했던 26일 그리고 31일에 더해서 27일, 30일, 그 다음에 1월 2일, 1월 3일을 추가적으로도 국회의 본회의를 열고자 합니다.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진실을 밝힐 때까지 국회가 분명한 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계신가요? 네, 김병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을 김병주 의원입니다. 지금 12.3 내란 계엄 이후 20일이 지났는데도 사실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나와서 제대로 된 운영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했는데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개최를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한 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안 와서 몇 가지 메시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침대 축구는 너무나 볼성사납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놓고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령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령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곧 꾸리게 되겠다는 변호인단 선임도 미적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박산 내놓고 간제에 꽁꽁 숨어 제 살 길만 찾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헌법정치인과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심리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혼란과 위기는 더욱 심화됩니다. 내란으로 마비된 국정과 국민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는 길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는 것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씨, 당신에겐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겁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송달을 마쳤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심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도 법꾸라지 윤석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탄핵심판서로 수령 안 해도 효력 발생한다고 조금 전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탄핵 절차의 속도를 내서 하루빨리 국가적 위기를 종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헌법 수호기관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공조본과 현재 거듭 요청합니다. 윤석열에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치주의 회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또 박성준 간사님께서 이렇게 국회 일정을 다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